이영도 환타지 장편소설 그림자 자국 113장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어떤 것도 아닌 것이 눈을 떴습니다. 형용모수는 넘어갑시다. 눈을 떴다는 것 또한 그대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눈 같은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눈이 있었다 해도 뭘 볼 수는 없었을 테지만 그것은 그 상황에 반발하여 그것이 되었습니다. 모순에 대해선 이제 말하기도 좀 그렇군요. 때려치우고 그냥 말할게요. 예, 그것은 그 상황이 탐탁치 않았어요. 그리고 탐탁치 않아 함으로써 그것은 탐탁치 않아 하는 것이 될 수 있었지요. 뭔가 그 발생부터 꽤 부정적이고 반동적인 것 같지만 원래부터 그것은 그 모양이었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부터 그 모양이었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슬슬 짜증이 나는군요. 그것도 그랬어요. 짜증이 났지요. 뭐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것은 뭐야? 이것은 있잖아. 이것이 있어야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잠깐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도 없어야 하는데 이런 메두사 머리 따는 소리가 있나?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그것은 계속 반발해 보았습니다. 당연하게도 그것은 계속 반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발의 대상이 없는 반발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무에 저항하고 있다고 말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건 바꿔 말하면 무저항이지요. 무저항은 그것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짐작하셨지요? 그것은 본성부터 무저항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무저항을 계속할 수는 없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무저항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의 본성에 저항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무는 거대한 저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거대하고 강력한 무저항이었지요. 114장 제발 CF리너 코볼드들은 다 바깥에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마저 여기에 갇혀있게 되면 누가 당신을 도와주죠? 아무도 필요 없어. 아일페사스가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그 대답이 정말 웃긴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누군가가 나타나겠지? 이루리 숨을 급히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반고함과 의문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일페사스를 돌아보았어요. 그렇죠. 그가 누구죠? 그런 이가 있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이가. 그래, 있을 거야. 모르겠군. 생각이 잘 나지 않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진 알겠어. 예? 아일페사스는 땅을 어루만지다가 털을 한 움큼 부여잡았습니다. 그러곤 하늘을 향해 소리쳤어요. 오지 마! 왕진에는 지골레이드가 드래곤 레이디를 머리부터 땅에 쳐박은 것이 아닌가 의심했어요. 그런데 지골레이드가 그녀를 쳐박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루리 맞장구 치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필요 없어요. 와봤자 폐가 될 뿐이에요. 오지 말아요. 왕진에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과 엘프에게 들키지 않고 그러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았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왕진은 정신을 좀 차리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올 리가 없잖아. 아일페사스와 이루릴이 감탄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았기 때문에 왕진에는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기쁘기도 했어요. 정말 적절한 말을 한 것 같았거든요.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았지만 말입니다. 그 순간 아일페사스와 이루릴 그리고 왕진에의 머리에 어떤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이름에 대한 인상이 떠올랐다고 해야겠군요. 그녀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다른 둘도 그렇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루릴이 가장 먼저 말했어요. 아프데나일.
아픈 아이들. 아일페사스와 왕진에는 그녀를 외면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루릴은 얼굴을 붉히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실망감과 애틋함 속에서 아일페사스가 말했습니다. 루리, 그 이름은 아니야. 나이드는 까마득한 옛날에 이 땅을 떠났어. 그때 당신이 가지 않았어? 아니요, 내 말은 아픈 아이들이 옳았다는 말이에요. 응? 이루릴은 가슴이 벅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확신을 담아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후 수백 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이의 위대함을 재발견할 수 있다면 그 인물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겠지요. 그렇겠지? 그렇다면 나는 주저없이 말하겠어요. 아픈 아이들은 가장 위대한 마법사들과 같은 반열에 설 인물이라고. 이제 알겠어요. 왜 1000년이 필요했는지, 아픈 아이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왜 강대한 프로타이스가 그림자 지우개를 부술 수 없었는지. 이루릴은 자신이 말한 이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두 여성도 마찬가지였죠. 그녀들은 동시에 외쳤습니다. 춤추는 성좌! 115장. 시에프리너는 유모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유모차는 조금 전 이루릴과 왕진의 아일페사스가 그랬듯이 허공으로 사라졌어요. 시에프리너는 놀라지 않았어요. 대신 시선을 보낼 만한 다른 것이 없나 찾듯 목을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그러자 그녀의 시야 속에 자신의 몸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지요. 시에프리너는 목을 잔뜩 구부려 자신의 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래곤이 아니라도 그녀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편 유모차를 밀었던 왕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나은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생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나의 왕은? 개선시계. 여기는 어디야? 베란다가 아니야? 콰이드레드가 궁성을 파괴했기 때문에? 여기는 궁성? 드래곤 레이디가 우리를 공격? 드래곤 레이디는 지골 레이디에게 죽었는데? 미끼입니까? 유언 같은 속삭임에 왕비는 옆을 획 돌아보았습니다. 인간을 흉내내고 있는 괴물처럼 보이는 예언자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을 미끼로 쓴 겁니까? 시에프리너가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 원래부터 없었던 드래곤의 벼락에 맞아 죽을 수는 없겠지. 왕비는 자신의 생각에 놀라며 동시에 그것에 수긍했습니다. 그녀는 빈손으로 예언자의 가슴을 확 떠밀고는 그림자 지우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덮개를 열려던 왕비의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배가 잔뜩 졸리는 느낌 때문에 왕비는 숨을 거의 들이마실 수 없었죠. 그녀는 왕의 개선과 콰이드레드에 의해 부서진 궁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경험한 것도 아니고 상상한 것도 아닌 기억들이 그녀의 팔꿈치 아래를 단단히 부여잡고는 미소를 보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있냐고 묻는 그런 미소였죠. 떠밀린 예언자가 벽에 기대선 채 말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몇 번이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셨습니다. 전 기억합니다. 시에프리너가 원래부터 없는 세상을. 전하께서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기억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존재한 적도 없는 세상에 대한 기억들이니까요. 우리는 그나마 낫습니다. 아예 없어졌던 시에프리너를 보세요. 전하 때문에 그녀는 몇 번이나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와 타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프리너는 자신의 꼬리를 흥미진진한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언자의 말이 맞았어요. 그녀는 정상적인 감각을 통해 이 세계를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자신 속에서 이 세계를 재구성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에프리너를 멍하니 보던 왕비는 엔진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왕이 시에프리너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무너진 바위들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바이크 묘기를 부리며 그녀의 왕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왕비는
CF리너를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진부해진 발상이었죠. 예언자의 말대로 그녀는 몇 번이나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CF리너가 원래부터 없었던 세상은 몇 번이나 그녀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경험한 것도 아니고 상상한 것도 아니지만 기억은 남아있었죠. 하지만 언제나 무언가가 그 세상에 반대하고 저항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원래부터 CF리너가 없는 세상을 받아들였을 때 오직 한 존재가 그것을 거부했지요. 왕비가 속삭였어요. 춤추는 성좌. (116장) 성좌를 만들고 싶으세요? 선도, 면도, 색칠도 필요 없습니다. 몇 개의 점이면 충분합니다. 117장 춤추는 성자가 암흑 속에서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프로타이스를 볼 수 없었지만 프로타이스를 개인적으로 알았던 몇몇 존재는 그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프로타이스가 어디에 있는지도 말할 수 있었지요. 어디라는 것이 상당히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현실의 해변, 무의 검은 파도가 출렁이고 있는 곳. 파도가 검다고 했지만 그것은 당신이 아는 그 검은색이 아니라 색의 부재를 말하는 거예요. 프로타이스는 그 색깔 없고 형체 없는 파도가 살짝 물러날 때마다 드러나는 현실의 젖은 모래에 서 있었어요. 파도가 다시 들이치며 물결 아래로 사라지는 그곳에서 춤추는 성자는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118장 눈꺼풀을 깜빡거리는 태양 아래 털로 뒤덮인 들판에서 이루릴은 현실의 백사장을 향해 다가오는 프로타이스를 느끼며 말했습니다. 프로타이스는 9층 탑 대신 자신이 마법적 압박을 가해서 그림자 지우개를 부수려 했어요. 나는 그것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으니까요. 프로타이스가 의문을 춤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루릴이 빠르게 말했어요. 아픈 아이들은 그림자 지우개를 파괴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림자 지우개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었지요. 왕지네가 입을 벌렸습니다. 이루릴은 왕지네를 보며 고개를 조금 끄덕였죠. 그림자 지우개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무서웠던 것이 뭐였죠? 왕지네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걸 써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래요. 아픈 아이들이 걱정했던 것도 그것이에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세계에 무엇을 지워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공포,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를 지운 기억이 없다는 것은 안심의 근거가 되지 못하죠. 타파할 수 없는 불안만 커질 뿐이죠. 왕진에는 자신의 몸이 부서질까 걱정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두 어깨를 부여잡았습니다. 이루릴은 동정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본 다음 계속 말했어요. 아픈 아이들은 그걸 견딜 수 없었지요. 그래서 아픈 아이들은 그림자 지우개를 그냥 파괴하는 대신 자신이 혹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삭제를 복구하는 방식으로 파괴하기로 했지요. 어떻게? 그림자 지우개의 작용 방식이 바로 그 대답이었죠. 그림자 지우개는 만물을 원래부터 없었던 것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림자 지우개 자체가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일페사스가 신음했습니다. 예, 그림자 지우개에 의한 삭제도 원래부터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되겠죠. 만에 하나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삭제가 복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아이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림자 지우개를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또 하나의 그림자 지우개가 필요할 텐데. 그렇죠. 아픈 아이들은 그림자 지우개를 지우기 위해 그림자 지우개를 하나 더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아픈 아이들은 마법사들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야심만만하다 할 만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는 시간을 또 하나의 그림자 지우개로 삼기로 했어요. 시간? 시간이 가진 망각의 힘. 과연. 하지만 그렇다면 1000년은 긴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짧은 건데 겨우 1000년 가지고 될까? 인간뿐이라면 몰라도 세상엔 드래곤이나 엘프도 있어.
당신 같은 경우에 그 오랜 세월 동안 망각 없이 고인들을 추도하고 있잖아. 예. 그래서 9층 탑이 필요했던 거죠. 9층 탑은 내부의 그림자 지우개를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9층 탑 외부에 흘러가는 시간을 마력으로 바꿔 내부로 집중시키는 것이었을 거예요. 수만 년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일을 1000년 만에 해내기 위해 9층 탑이 필요했던 것이겠지요. 그를 잘 알았던 나도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프로타이스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죠. 프로타이스는 물론 강대한 마법적 압박을 구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힘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망각이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프로타이스는 그림자 지우개를 없애는 대신 그 자신이 지워졌죠. 그렇군. 그런데 지워진 프로타이스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 거지? 프로타이스의 생각 중 일부는 맞았던 모양이에요. 프로타이스는 9층 탑에 갇혀있는 동안 그림자 지우개가 약해졌을 거라고 보았지요. 예, 다시 표현하자면 그림자 지우개는 많이 지워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프로타이스를 확실히 지우진 못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드래곤은 지웠지만 반항은 지우지 못한 것 같아요. 프로타이스를 둘로 나누면 드래곤과 반항이 된다. 아일페사스가 한 말이죠. 그래서 그 반항은 드래곤 부분이 지워진 상태에서도 무에 대항하여 자신을 창조할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나 봐요. 자기 창조? 자기가 자기의 원인이 된다고? 엄밀하게 말하면 무를 자신의 원인으로 삼는 것이겠죠. 반항이니까. 아일페사스는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프로타이스하군. 이루릴은 살포시 미소 지었습니다. 왕진에는 놀랐지만 이루릴이 세계 파멸의 순간에도 아름다운 것, 재미있는 것을 보면 빙그레 웃을 수 있는 엘프라는 걸 아는 아일페사스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루릴의 다음 행동엔 그녀도 놀랐어요. 이루릴은 허공을 향해 외쳤습니다. 들었죠? 프로타이스가 돌아오고 있어요. 그 때문에 시에프리너를 지워도 소용없어요. 프로타이스가 돌아오기로 작정한 것이 바로 이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이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현실에 닻이 내려진 거죠. 그러니 포기하고 도망치세요. 전하, 프로타이스는 전하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왕지네와 아일페사스는 그들이 있던 마법적 공간과 시에프리너의 레어 사이에서 소리가 통한다는 사실을 거의 잊고 있었지만 그녀들은 충격을 가라앉히려 애쓰며 왕비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왕비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왕께서 시에프리너를 죽이면 돼! 이루릴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119장) 왕비는 자신이 무척대고 내지른 고함에 놀란 채 다가오던 왕을 보았습니다. 차츰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그녀는 자신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래, 나의 왕께서 시에프리너를 죽이면 되는 거야. 마법이 아닌 검으로. 왕비는 다시 시에프리너의 백치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왕이 파멸의 어머니 시에프리너를 죽이고 바이서스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래곤을 죽이는 것은 왕의 일이죠. 그것이 전통입니다. 드래곤을 죽인 자가 참다운 왕이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왕비는 루트에리노 대왕이 드래곤 로드를 추방하기만 했을 뿐 그 유명한 드래곤 슬레이어 길시언 왕자는 왕자로 죽었다는 사실 같은 건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하긴 떠올렸다 하더라도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겠죠. 그녀가 말하는 왕은 신분이 아니라 상징이었으니까요. 스스로 고난이 되어 사람들을 고난에서 구하고 스스로 정의가 되어 정의를 수호하는 자, 모든 사악한 것을 참하고 모든 부정한 것을 멸하는 자, 왕.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는 그런 왕이 될 것입니다. 왕비는 북받치는 울음으로 자신의 행운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외침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시에프리너를 멸하소서, 바이서스를 파멸해서 구원하소서. 바위에서 어렵게 내려서던 왕은 왕비의 외침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외침이 절절하긴 했지만 위급한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안도감 속에서 왕비의 외침에 대해 생각해본 왕은 온몸을 꿰뚫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클러치를 뗀 채 시에프리너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드래곤을 죽여? 왕은 허리띠에 꽂아둔 프림블레이드의 칼자루에 손을 얹었습니다. 프림블레이드가 흥미롭다는 듯이 말했어요. 시에프리너라면 지골레이드의 딸, 지골레이드한테서 또 자식을 뺏으려고? 할 수 있을까? 너는 드래곤의 피부를 뚫고 그 심장을 찌를 수 있나? 그건 너한테 달린 문제야. 게으른 글쟁이가 필기구 탓하지. 종이나 펜이 좋으면 명문이 나오니? 하지만 잉크도 없이 글을 쓸 수야 없잖아. 종이를 검은색으로 적실 수는 있어야지. 해, 제법 받아치네. 그래, 난 드래곤의 피부도 적실 수 있어. 빨간색으로. 한번 집필해 보겠어. 왕은 바닥을 살폈습니다. 그가 내려선 곳에서부터 시에프리너가 있는 곳까지의 바닥은 평탄했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해서 시에프리너가 벼락을 뿜을 경우에 왕은 몸을 피할 수도 없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왕도 시에프리너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에프리너는 그를 보긴 했지만 무슨 돌이나 나무를 보듯 무심하게 시선을 옮겼어요. 그 모습을 본 왕은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머뭇거릴 여유도 없었지요. 그곳에 왕비가 있었으니까요. 왕은 시에프리너의 관심을 끌기 위해 스로틀을 몇 번 거칠게 당겼습니다.